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주십니다. 자,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출장은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2만 7천 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우리 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행을 가면 그냥 오전에 한 군데 가고 오후에 한 군데 가고 끝냅니다만 매번 그랬더니 왜 많이 안 돌아다니냐고 해서 이번엔 한번 너도 힘들어 봐라 하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중국 여기 청두시 갔다 왔습니다. 청두가 어디냐면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한자로 보시면 성도시라고 돼 있죠. 여기가 그 총나라 수도였던 성도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요 충칭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충칭을 더 많이 갑니다. 충칭이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가 청두가 2천만 명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액티비티가 많고요. 여기는 액티비티가 좀 적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청두를 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부동산 이제 중국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예전부터 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여러 도시에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간 겁니다. 제가 한국 회사나 한국 개인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는데 절대로 조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인을 하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조인해서 뭐 사업하고 못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이익을 고객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떼먹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전부 다 거절을 해 온 겁니다. 중국이면 제가 알 바 없잖아요, 솔직히. 그 회사에서 얼마나 해먹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관리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어차피 태국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게 되면 제가 전부 다 소스를 줘야 되고 또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밥 먹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사람하고 뭐 밥 먹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동산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식 계약도 맺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굳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냐? 나중에 정식 계약을 하면 뭐 방콕에서 먹든지 아니면 청두에서 먹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방콕에서 가봐야 3시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 분들이 액티비티가 좀 많은 충칭에 많이 갑니다. 아마 지금은 광저우보다 충칭을 더 많이 갈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샹하이를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충칭 많이 가고요. 광저우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청두도 많이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최근에 쿤밍도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는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요, 원래 그냥 비자 풀입니다. 한국하고 태국처럼 30일간 서로 그냥 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로 비자 풀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 처음에는 이렇게 메일로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요, 그쪽에서 중국말로 해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어폰으로 들어오고요, 중국어로 번역돼서 들어갑니다. 조금 틀리는 게 있더라고 해도 문맥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애가 뭔 영어를 잘하겠어요. 영어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앱 틀어놓고 앞에서 얘기하면요, 이어폰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옵니다. 이게 중국 앱이거든요. 제가 이 번역 수준을 이제 태국어로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애플 앱하고 구글 앱하고 그 다음에 팝하고 있잖아요. 한국 거하고 그다음 중국 거 해봤는데 중국 게 제일 잘 됩니다. 그 정도로 중국 애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청두시가 우주항공 그리고 IT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관광을 했는데 들은 내용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회에서 1년짜리하고 5년짜리 계획이 나왔는데 원래 양해에서 1년짜리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인대에서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양해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부동산 없다. 부동산이 없고 아마 점진적으로 주식을 조금 더 키울 생각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내수를 살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을 조금 활성화시켜 갖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을 못 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확 뜨질 않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이.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풀면서 띄울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은 중국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 사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란하고 전쟁 나면서 이제 두바이 끝났다. 두바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부자들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 제재가 많아서 돈은 가도 부동산 투자는 거기다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데 딱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딱 두 군데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 시스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뭐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비자 풀렸을 때부터 중국을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드디어 베이징을 갔다 왔죠. 그리고 이번에 청두를 갔다 왔는데 제 목표가 올해까지 베이징, 청두, 시안, 샹하이 이 네 군데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돈이 조금 여유가 되면 쿤밍으로 해서 다리 그리고 요 리장까지 한번 가는 게 또 다른 목표가 됩니다. 저는 이 광저우 쪽 있지 않습니까? 광동 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중국이 엄청나게 친절한데 그쪽이 유일하게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고속전철이 생겨서 가기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왜 중국을 가냐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요, 제가 여행을 다닌다라고 하면 일본 가는 것보다 중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자 없을 때 중국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시스템도 중국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영어 안 통하는 건 일본도 매한가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택시를 타도 그냥 헬로 한 번만 하고 나면 알아서 결제 다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갈 때 환전도 해갈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앱에 등록만 하고 가면 지하철까지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돈이. 뭐 저는 태국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또 태국 카드에서 이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국 가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현대적 건물이 많습니다. 현대적 건물이. 왜냐하면 그 중일 전쟁 때 다 폭파됐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문화대혁명 때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빼고는 지금 나오는 문화재들 대부분은 옛날에 파괴가 안 된 몇 군데 문화재, 대표적인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파괴를 할 수 없는 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 발굴된 곳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청두보다 충칭을 많이 가느냐? 충칭은 그때 다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조금 조용하고요. 여기 좀 활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진 찍기는 충칭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거 바란다 싶으면 청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보여드리면 요게 어디냐면요. 이제 해릉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무구사 안에 유비 무덤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진 찍기 좋죠. 그래서 스팟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릉 들어가는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유비 무덤입니다. 유비의 무덤이고요. 왜 무구사 안에 있냐? 무는 제갈량 시호죠. 이 무덤 옆에 제갈량 사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합쳐버려서 무구사로 크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출사표입니다. 출사표. 근데 이 출사표가 중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왜 그러냐면 시험에 그냥 단골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된대요. 이게 대학 가려면 거의 외워야 되는 필수랍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한답니다. 이게 명문장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는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명문장인데, 중국 사람들은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잖아요. 관동별곡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파이낸셜 센터입니다. 여기 6시 되면 이렇게 LED 조명 쇼를 합니다. 요거 보시지 마시고 아래 보시면 거리를 보시면요, 엄청 잘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뭐 돈 아낍니까 이거? 뭐 조명 전기 아낍니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란 칭게 뭐 중국 견제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중국 배든 다 통과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주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찍어봤습니다. 신도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또 청두에는 자랑이 팬다죠. 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에버랜드에 있던 판다 있죠. 그 쪼잔하게 또 사이 안 좋다고 내놔 해갖고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판다도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판다들은 봤는데 몇몇 판다는 제가 1시간 정도 늦게 가가지고 자러 들어갔더라고요. 얘네들이 먹고 자고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못 봐요. 그래서 보통 8시 문 열 때 가야 됩니다. 요건 춘시루, 유명한 춤추는 곳이죠. 이거 금빵이에요, 금빵. 이게 금빵인데, 여기 위에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서 춤추고 있고요. 여기가 그 중심부인 춘시루 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춘시루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도강원, 도강원인데 기원전 220년 요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수로시설입니다. 수로시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서 앞에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무릎이 아파서. 자, 그래서 여기가 도강은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최초의 수로고, 그 뒤로 이 지역이 곡창지대로 바뀌어서 지방정부들이 많이 씁니다. 여기가 유명한 게, 고기가 유명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가 유명해요. 사진 찍는다고. 여기 남교인데 앞에 나오면, 여기 이제 틱톡 찍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카메라 갖고 와서 찍으면서 방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 뒤쪽은 전부 다 조금 이렇게 옛날 거리 있잖아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신서유기에 나왔던 곡이죠. 그 다음 요거는 분수대입니다. 분수대인데, 여기가 쇼핑몰 앞에 있는 분수대인데, 이 쇼핑몰은 건물로 안 돼 있고요. 지하로 파져 있습니다. 지하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지하를 파서 그냥 전체를 이제 쇼핑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시내까지. 새벽에 제가 도착해서 택시 타고 가는데, 보시면 이게 LED 조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공중에서 보니까 길에 조명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 조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둥에까지 LED 다 박아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켜놨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시안을 갔을 때 돈지랄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길거리에 조명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짓 못하거든요. 에너지는 실제 이제 우리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에너지는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못합니다. 중국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고속도로에서 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길에서 제가 찍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시야를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대할 때 감정적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실체를 전혀 모르게 되고요. 실제로 그 나라가 산업적으로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연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중국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드는 것 빼고는요. 다 잘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샤오미 다크 팩토리라는 겁니다. 다크 팩토리. 그래서 요 샤오미 다크 팩토리가 보시면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다. 이래서 다크 팩토리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중국이 휴먼로이드하고 이 로봇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중국 자동차 하면 에이 하고 지내면 결국 어떤 상황이 생기냐. 지금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차를 못 파는데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팝니다. 여러분들 혹시 샤크닌자라고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에어프라이어기, 그 다음에 샤크 진공 청소기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 회사는 원래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중국 회사가 우회해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샤크닌자를 어디서 만드느냐?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그걸 다시 감수해서 포장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갖다 팝니다. 이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르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글랑꼴레오스인가? 그것도 지리 자동차예요. 그 모델 자체가 지리 자동차 모델입니다. 조금 바꾼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네들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콕에서도 많이 타봤고 중국 가서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봤지만 뭐 그게 나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기자동차에서 타면 울렁거린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애가 택시 타고 이러면 거의 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콕에 와서 공항에서 집에 와서 그 택시 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제발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5년 전에 글 쓸 때 중국이 미국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 이런 것도 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그대로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대편을 무시하고 있으면 절대 그 나라의 발전을 못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한테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중국 북경 베이징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베이징 한번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구나. 제가 10년 전에 베이징하고 시안을 갔을 때는 하늘이 뿌예가지고 숨쉬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가면 하늘이 맑습니다. 하늘이 맑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시면 일본보다 중국이 좋은 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합니다. 물론 중국은 크기 때문에 저 밑에 가면 안 친절해요. 저 광동 쪽, 홍콩, 광저우, 선전 이쪽 가면 별로 안 친절합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친절해요. 서쪽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가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보다요. 중국이 시스템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충분히 여행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천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